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마지막 3부에서 마련되는 지금 고3부터 고1까지 대학 입시 진학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저 첫 장면이고요. 제가 PPT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조티처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예, 제가 마스크를 벗은 거는 너무 과호흡이 심하게 일어나서 좀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신박한 총회의 마지막을 제가 장담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혼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되고요. 나이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안 웃으시네요. 예, 가겠습니다. 전 수줍은 사람이고요. 네, 오늘 총회 마지막 쇼인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저 혼자 신나게 떠들고 빨리 떠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강사 소개가 중요한 이유가 강사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겨야 이게 또 재밌게 느껴지고 제가 거짓말을 해도 이게 신뢰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올해 바뀌는 대입 전형이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을 수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시는 수능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분화돼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제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혹은 논술 전형이든 정시이든 결국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과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입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능 전형을 얘기할 때 수능 성적만 가지고 내신은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논술 역시 마찬가지다. 논술도 마찬가지로 논술만 잘해서 되지 않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교과에서의 성량이 갖고 낸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입시가 지금 고3, 고2, 고1이 바뀌고 있고요. 고3과 고2가 한 세트로 가고 있거든요. 고1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19년 11월 28일 날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되겠다. 그리고 사회 배려 전형을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 법적으로 10% 이상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바뀌고 이것 때문에 수능에 대한 내용도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정리한 부분인데요. 21년도 작년의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고3, 고2, 고1을 묶어본 겁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고1로 내려갈수록 달라지는 것은 학교 교육 과정 내에 있는 부분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확실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혹은 교사 추천서도 학교 밖에서 일어났던 봉사활동도 혹은 학교 밖에서 읽었던 독서활동도 모두 다 딱 지워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학교 내의 교육 과정만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학교 안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가운데 뚝심 있게 있는 것이 바로 세특입니다. 교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고3, 고2, 고1을 나눠봤는데요. 쭉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고3부터 고1까지 변화되는 과정은 점점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교과를 정하는 것, 그리고 교과에서 성적을 내는 것, 세특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얘네들의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심지어는 고3과 고2는 한 세트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도 약간 달라요. 지금의 고3은 수능이 새로 바뀌는 걸 처음 경험하는 세대고요. 이 수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얘네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아무도 모르고 3월 25일 날 짠 하고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겪게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고2는 좀 연습이 될 것이고 고1은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로 아마 수능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번부터 제가 7번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변해가는 과정은 지금 4번에 있는 고른기의 전형을 좀 늘어난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란 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우리가 불려졌던 것들이 이제 확장돼서 내신 위주로 대부분의 아는 대학들이 얘네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죠. 6번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 선형을 10%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조그만 그러니까 위에 상위권 학생들 몇 명 소수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확장되었고 얘네들에게 다른 자격 조건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이제 수능의 잔치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올해 바뀌는 건 작년까지는 2+4라고 해서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2년 정도 화공이나 화학 정도를 배우다가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한 1,700명 정도를 대충 전국에서 약학과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선택할 때 이 부분이 어쩌면 큰 변화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한의대, 치대 이런 부분들도 이것 때문에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여학생들 중에 자연계열에 지금 진로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변화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기록부거든요. 이제 생활부가 지금 보시면 고1로 내려갈수록 점점 빨간색이 많아지거든요. 대학에 전달되는 과정들이 많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용인 3개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독서 활동을 지금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독서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서 활동 부분은 사라지지만 이걸 교과에서 활용하거나 혹은 자율 시간에 활용하거나 진로 시간에 활용하거나 혹은 동아리 시간에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아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학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반영되면 송인 3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이 비록 독서 활동 부분은 사라졌지만 개인 독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성실하게 기록될 거라는 걸 아마 예상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도 지금 자율활동 한 개만 남기고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고3과 고2는 자율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고1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의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내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붙였거든요. 수능시험은 자고로 역사 이래로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 보세요. 성적 발표가 금요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애들은 불금에 질질 울게 되죠. 울게 되고 토요일 날 좀 울다가 일요일 아침까지 울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있고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수시에 대학을 갈 때는 8월 31일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 작성하여서 이것을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이걸 잘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시에 보내는 수상의 기록의 내용과 정시에 보내는 수상의 기록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수상을 개인이 학교와 어머니와 함께 고민해서 이것을 고를 수 있다. 이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바뀌는 수능입니다. 고3 학생은 3월 25일 날 수능 시험을 처음 이제 연습으로 보게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국어와 수학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그 중심에는 아마 수학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마 핵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국어는 모두가 공통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독서와 문학만 공통으로 선택을 두 과목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6대4 비율로 언어와 매체를 6 아니면 학과과 작문을 4 이 정도로 선택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을 수학 1, 2로 묶어놨고 선택 과목에서 3과목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그다음 미적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아마도 미적분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들은 기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한 6 정도, 그다음 미적이나 기하가 4 정도인데 그중에 미적이 3, 기하가 1 정도의 비율로 아마 아이들이 선택하게 될 거고, 이제 공통적인 전부는 수학을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했을 때에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부분은 표준 점수로 변환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 점수로 변환돼서 나오는 점수에 가장 큰 핵이 되는 것이 공통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 점수를 보고 이 점수를 표준 점수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으로 나눠졌을 때 아이들이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문과 아이들보다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이과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능 말미 쪽으로 가면 아이들한테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수능 나형을 한번 보라고도 제가 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하게 되었으니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통 과목의 성적이 분명 확률 통계에 선택한 아이들의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준 점수를 받을 때 얘네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화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랍어 로또를 누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울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절대평가화되었다. 이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을 뽑을 때, 이공계 학생들을 뽑을 때 수학의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연계열에서 대학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좀 다르게 말하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이공계 학생들이 어쩌면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가는 인문계열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던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경쟁을 했을 때에 인문계열로 얘네들이 진입을 하면 경쟁에서 좀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받을 올해의 수능 성적표 양식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 양식이에요. 국어의 선택 과목이 아래 쓰이고요. 수학의 선택 과목이 하나 쓰이고요. 그 다음 탐구 2과목이 쓰이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표준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수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화돼서 서열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바뀌는 수능의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화작을 선택했든 언매를 선택했든 상관없이 표준 점수로 그 아이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게 올해의 큰 변화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첫 시험을 보고 매달 한 번씩 보다가 11월에 마지막 수능 시험을 보죠. 제가 이걸 본 거는 1, 2학년 학생들은 6월과 11월에 2번 봅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6월과 9월에 해당되는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도 함께 봅니다. 재수생이 열려있는 두 가지 시험 때문에 얘네들의 등급이나 표준점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조금 지루하시죠? 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강사가 명강사면 다 재밌죠? 이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매년 바뀌지만 지금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천천히 마음을 편하게 갖추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교육과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희 아까 전에 교육과정 부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교육과정상 다양한 분야를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용인 3개 고등학교에 투영돼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막 이러면서. 개정교육 과정인데요. 저희 보시면 다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것과 선택 과목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죠. 고1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통 과목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공통 과목은 내신 성적을 낼 때 교과 성적을 등급제로 냅니다. 그리고 물론 A, B, C, D, E 5등급을 내죠. 내지만 등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등급을 쫙 펼쳐보면 같은 A라는 절대평가 안에 들어왔어도 얘가 등급이 나눠지죠. 1등급, 2등급. 이 등급이 나눠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적인 서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공통 과목을 이제 충분히 이수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희망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 과목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선택 과목도 있지만 자기의 자신의 진로와 좀 더 가까운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좀 더 심화된 수업을 하고 싶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아이들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죠. 용인 3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짤 때 우리가 연구학교죠.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펼쳐놓고 아이들의 수요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가는 9등급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정도는 9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열을 나눕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교과는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올해 고3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은 ABC 3단계 평가를 할 뿐이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절대평가화되어 있는 성취평가제를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를 선택하고 싶다 선생님 그러면 물리는 30명밖에 안 들어 그럼 등급을 나올 때 한 명만 1등급이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면 두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진로나 흥미있는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수학과제탐구 대부분의 학교가 3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수학과제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평가를 내도 아이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행평가로 혹은 세특에 반영되고, 그 다음 등급을 내지 않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거든요. 정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고, 이것에 대한 적용이 지금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학부모님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이 딱 들어있고요.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놨거든요. 빨간색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공통 과목이고요. 파란색은 선택 과목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반에 이런 부분을 다 이수하고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면 고3의 진로 선택을 할 때에는 등급에 별로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진로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이 정말 탁월하구나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고전읽기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이 세 반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표준 편차가 있었고 등급이 있었어요. 등급을 딱 보면 가슴이 쫙 저리죠. 그렇죠. 여기 국어 찍히면 더 슬프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올해 고3 학생들이 받는 성적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강자 수의 성취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뭘 줬냐면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을 주었습니다. 532명 중에 32%가 A를 받았다. 그리고 B는 30%가 받았다. 적당히 3분의 1씩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30%, 32%의 A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모두가 다 A라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점수가 높아져 버리면, 보이시죠? 원점수가 높아지면 얘는 A 안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등급을 나눴을 때 얘네들이 불리함을 안고서 좀 더 쉬운 과목, 학생들이 많은 과목으로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그렇게 되면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올해 고3 아이들부터는 생기부 안에 성적 표기 밑에 바로 진로 선택 과목만 따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등급 대신에. 그럼 좀 자유롭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요. 제가 비록 화학은 성적이 낮지만 화학 선택해서 자유롭게 한번 공부하고 실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들어가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교과에서. 왜냐하면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질 거니까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자 했을 때 얘네들이 선택 과목이 다 달라지죠. 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과 그리고 석차 등급이 아닌 ABC의 퍼센트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다르게 보겠다는 겁니다. 성취도별 점수를 보든 비율을 보든 등급을 새로 학교마다 자기 비율로 바꾸든 아니면 원점수에 따라서 점수의 등급을 주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네들을 할 건데, 혹은 적용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선택을 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 선택의 점수는 묻지 않겠다. 네가 물리원을 선택했으면 어려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를 주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모두 관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A를 받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죠? A를 받으면 좋다. 굳이 C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진로 선택 과목 설명을 했는데 애들은 자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제 모습이거든요.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전 맨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데요. 안 두려우시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오시네요.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발표한 부분을 제가 좀 따와봤는데요. 왜 제가 서울대학교 거를 가져왔냐 하면 서울대학교 때문에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 학교가 가장 먼저 우리의 고교 학점제라든지 개정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올해의 정시는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뽑는 거죠. 그런데 정시에 서울대학교가 어떤 장치를 딱 걸었냐면 서울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 외에 다른 걸 보겠다 이겁니다. 뭘 보겠니?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열어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선택한 과목을 보겠어 이겁니다. 우리 과에 오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를 고등학교 때 이수했는지를 볼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수능 볼 거니까 저는 절대 내신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학교 생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성실하게 이루어진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택 과목에서 자기 진로를 충분히 고민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우리의 수요조사에 응해서 반에 구성이 됐을 거고 그 반에 갔던 애들이라면 본인이 원해서 갔던 반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수행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이 성실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냐? 그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과목 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목 수가 유형 2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많이 이수하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교과,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이 그 교과에 대한 심화 공부를 했기를 바래. 그리고 그 심화 공부를 하고 이수를 조금 더 많이 했기를 바래. 이공계에 오고 싶은데 수학을 하나도 안 들었다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 학과에 왔을 때 따라가기 너무 힘들지 않겠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내보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 정시에서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부분입니다. 서울대는 원래 평소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지역균형 전형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성실했던 학생들이 보통 가게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정시 일반 전형에도 지역균형 전형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로 수능으로 아이들을 뽑기는 하는데 어떻게 뽑냐? 그럼 얘네들한테 교과평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당신이 어떤 교과를 이수했지 그리고 이수한 것이 어떤 내용이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혹은 정상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무리가 아니고요.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2023년도에 서울대에서 정시 어떻게 교과평가 할 거냐. 아까 전에 올해는 교과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할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과 이수한 과목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적은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진로 선택 과목 했지만 네가 C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묻지 않을게. 괜찮아. 선택을 한 것도 용기 있으니까 원하는 걸 마음껏 학교에서 선택하고 활동하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교과평가에 40%를 넣게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쪽엔 20%죠. 이건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들이 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추천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교과를 더 많이 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일반 전형이니까 학생들이 가나다군에 넣을 때 교과를 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겠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이수 가산점을 도입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제가 지금 지나갈게요. 자, 교과이수 현황과 학업 성적과 세특을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보이세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성적 네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볼게 2022년도 거. 그런데 선택했는데 성적도 어떤지 볼게 A, B, C 중에 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성적만 잘 받았으면 안 돼. 너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잘 활동했니?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름대로의 전공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니? 라고 하는 것을 세특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세특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골라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데 저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 성실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뽑겠다는 얘기죠. 학교 교실이 고3 교실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좀 예상이 될 거 아니실까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균형 선발인데요. 지역균형 선발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대학마다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애들을 교과 성적으로 많이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뽑는데 어떤 걸 하겠냐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부 100이라는 건 성적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 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생기부 기록을 해서도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수능 공부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 페이지 기억나세요? 이게 수능이 수능으로 가든 아니면 수시로 가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아이들은 전부 다 수능도 공부해야 되지만 학교 교과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지금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펼쳐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이 성실했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대학에서 뽑았을 때 얘네들이 대학 생활도 성실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의 데이터로 확인을 했더니 논술로 뽑거나 아니면 교과로 뽑지 않고 얘네들을 정시로 뽑았을 때 충실도가 좀 낮았습니다. 학교의 이탈률이 높았습니다. 중간에 자퇴한 아이들이 많았고요. 학교에 애정을 못 붙여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든 학부모님들이시든 다 학교에서 보거든요. 열심히 생활했던 아이들은 어딜 갖다 놔도 열심히 해요.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대학에 가도 저걸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도 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좀 많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수능까지 많이 보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약대를 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뽑아요. 이렇게 많이 뽑는데 아마 자연 계열에서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미적과 기하를 본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움직일 테고요. 작년 재수생들이 이 안에 편입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요? 약대가 문이 열렸으니 이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화공과나 화학이 비겠죠. 그러면 화학이나 생명이 비는 그곳을 또 밑에 학생들이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변동이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1,7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인 움직임이 될 거고요. 얘네가 약대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약대를 뽑으면 한의대랑 치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한의대를 갈 아이들 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적성이 없어집니다. 적성고사가. 예전부터 가천대, 고대, 수원대는 적성고사로 아주 그냥 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가천대 안 쓴 애들 없어요. 가천대 딱 쓰러 가죠. 가면은 친구들을 다 만나요. 그런 정도,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천대가 자리를 비웠어요. 이제 이렇게 적성이 줄어드는 거, 아예 폐지가 되고 논술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제도 공정성 제도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가천대, 고대, 수원대를 제가 왜 동그라미 쳤냐면 얘네들은 그 인원 그대로 논술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천대가 이제 논술을 올해 처음 뽑게 되는데 아마 적성을 준비했던 애들이 가천대 논술을 또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나올까요? 이게 올해 바뀌는 생기부는 제가 심혈을 기해서 붙였는데 아쉽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바뀌냐면 이것만 보세요. 1번의 인적사항에서 부모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이실까요? 미인정이 사라졌거든요. 무단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미인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애들 자격증이고요. 이게 자동봉진인데 이게 안 보여서 너무 아쉽네요. 그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의 그 진로 희망사항 있잖아요. 그게 진로에 가서 싹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학으로 가지 않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잘 나왔네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렇게 따로 칸을 만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고1 아이들에게는 쓸 수는 있지만 보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다운받았습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조금 줄었어요. 자소서가 줄고 내년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추천서가 사라졌으니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학은 그걸 전부 다 100%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추천서 사라졌지만 생기부 안에는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9번에 해당되는 행동 발달 사항이죠. 그 안을 읽어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 학생이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인성뿐만이 아니라 역량도 볼 수 있고요. 잠재적인 가능성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끈질김과 집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생활을 좀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기도 한데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대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뽑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건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사실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라기보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학생들이 볼 때마다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불굴의 집념.
여기에서 집념 너무 중요하다. 정말 이런 것들, 집념도 있지만 문제 해결력도 있고요. 여기 듣고 쓰고 말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일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갖춘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창의적인 거, 문제 해결력, 끈질긴 집념, 어떤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생활기록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학생의 전부의 요소가 되고 이 아이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이 용인 3개구에서 만들어내는 그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그 아이들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끌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좋아해요. 특히 불굴의 집념 너무 좋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대에서 나온 설명이 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했죠.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평가 요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 요소를 4가지로 보통의 대학들이 서로가 다 이 4가지 요소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맥락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보이시죠? 계열 적합성, 인성, 그다음 발전 가능성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과에서 이 학생을 선발했을 때 정말 이 학업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공계 학생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미적을 배우지 않고 들어왔다면 화학과 물리를 배우지 않고 들어왔다면 역량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학업 역량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어디서 볼까요?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하겠죠. 선택 과목에서 보는 거죠. 이 과를 오고 싶었어? 그럼 그 과목을 선택했어야만 하지. 그리고 잘할 수 있다면 그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네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특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를 읽어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맥락이 통하시죠? 계열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공과 학과 적합성은 아니에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건 이 아이가 어느 계열, 그러니까 사범 계열, 외국어 계열, 이공 계열, 이 계열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죠. 관심이 있고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그 교과를 반드시 이수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발전 가능성 보세요. 다양하게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누구의 눈으로? 교사의 눈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생각 외로 이런 부분들 들어있어요. 소통 능력.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끝없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모둠 활동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독단적이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생활기록부에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트리바움에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자율동아리를 한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과정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 안에서 묶어지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에너지가 결국에 교육 과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 투영된 에너지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교과 활동 시간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용인 3개고는 좋은 학교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엔 평가 요소입니다. 이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는 보통 비교과 교과로 나누거든요. 교과는 성적이죠.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죠. 과목별 세트. 이겁니다. 성적에만 볼 수 없는, 수치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선생님의 글 속에 담겨 있죠. 이 아이들의 활동, 그다음에 성장의 가능성, 그다음에 수행의 과정, 수행의 결과, 그리고 나중에 바뀐 부분까지 전부 다 세특에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성적만 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과목별 세특에 들어있는 이 학생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게 될 것인지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 과정이 완벽하게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에너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계획을 잡고. 비교과 영역이죠. 자동봉진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독서, 행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안에도 이 학생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량이 다 드러납니다.
자율이나 봉사 안에는 어쩌면 학업 역량이 안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활동들이 다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가하는 데는 너무 좋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활동이 충분했고 이렇게 세부 능력이 특출했는데 자소서를 쓸 수 없는 학생은 없겠죠. 자소서의 내용이 올해 축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소서 내용의 축소의 가장 큰 키는 뭐냐면 학교 생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학교 생활 중에서라고 하는 건 결국 교육과정 내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교과든 자율시간이든 봉사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 3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점들을 그리고 끝없이 도전했던 거 끝없이 실패했던 부분들을 적으면 그게 자소서가 되는 거죠. 결국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예요. 제가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요새 이거 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정시에 수능 위주로 전형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과 정시 비율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서울이고요. 수도권이고 전국으로 나눈 거거든요. 비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시 수능 위주의 비율을 그동안 너무 작았기 때문에 높였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넌 정시냐 넌 수시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9월에 있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수시 전형에 6가지 카드를 써야만 하고 그리고 그 점수와 버금가게 정시 수능을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소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2문제. 교내 중심의 진로 관련 노력과 학습 경험을 써. 아니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써. 여기에 자율분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가 우리 학교에 왜 오려고 해? 우리 과에 왜 오려고 하지? 와서 뭘 공부하고 싶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 와서 뭘 공부하고 싶니?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뭘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 과를 가겠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그 선택의 이유나 동기 그리고 와서 뭘 할 건지 포부 이런 걸 묻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자기 생활의 일부인 거죠.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1번의 내용을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세요. 의미 있는 학습의 경험이거든요. 교과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자율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의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 내에 모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얘가 느꼈던 모든 학습 경험인데 이 친구는 뭐를 적었냐면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점을 쓴 거예요. 교과 시간에 했던 독서가 이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교과 시간에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봉사 시간에 했고요. 자율 동아리 시간에 했어요라는 내용이거든요. 얘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죠.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과를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거죠. 점점 좁혀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볼게요. 이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 진로가 교내 활동에서 만들어졌대요.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수상을 했거든요. 수상해서 프로젝트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내가 인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아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2번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얘가 학교 생활 중에서 이거예요. 학교 생활 중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 대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교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체육대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 학급회 조치, 자치 조직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보고서 나는 광고홍보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정시로 이제 넘어가면요. 정시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은 아닌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꼼꼼히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정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수시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학교 생활, 고등학교 교육 생활이 결코 입시를 위한 준비 단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육 생활은 입시와도 연관이 분명 되어 있고 결과로도 나아지는 건데요. 이 정시를 가만히 보시면 정시 인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시는 후발주자입니다.
수시에서 이거를 전부 다 맞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약대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를 뽑기 때문에 상위권에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또 하나, 이제 문과와 이과의 계열에서 벗어나서 미적과 기하, 학통 이 세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그러면 수학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썼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대학별 환산 점수로 지금 정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제가 좋아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이 세 학생들이 게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고 있고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동일한 규칙이 있는 혹은 동일한 선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학교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모두가 다 함께 즐기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조금 힘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끝없이 이 경기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용인 3개 고등학교, 지금 또 선전하네요. 용인 3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어쩌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나 활동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끝없이 부단히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의 노력 하나, 학부모의 관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한마음이 됐을 때만이 이 경기가 자유롭게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걸 끝없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마다 가져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심판관이에요. 입사관입니다. 성적을 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쭉 서고 아주 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해. 뭐냐면 저 나무에 올라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놈이 누군가 보면 이 놈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이건 나갈 수도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좀 해볼까? 얘도 좀 얘는 좀 어떡할까요? 얘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똑같이 공정한 게임,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출발선상에 세우는 거. 어쩌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생활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정상화, 선택 과목의 끝없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 고교 학점제도 그런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그것의 기본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이나 흥미, 적성, 그리고 본인들의 강점이 각자 다 다른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것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요.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많이 쉬었는데 그 쉬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다? 당연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그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기 위해서 학교가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누가 말했냐면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세워서 선발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개인의 개성이라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 옛날 아인슈타인이 말했거든요. 약간 의미가 있고, 그래도 지금 얘기할 때마다 얘 정말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꺼내주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수능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떨면서 만났던 첫 시간에 문구입니다. 필적 확인 문구인데 얼마나 떨면서 이걸 썼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수능 문구는 약간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막 심판에 나가는 첫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 부분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더하죠. 이거는 재작년인데요. 자기가 별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학교에서 책으로 봤을 때는 감동이 별로 오지 않는데 시험장에 가서 문장으로 딱 보니까 눈물이 축 나거든요. 작년에 저희 아이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걸 딱 봤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이상하게 찡했대요.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자꾸 약간 울컥울컥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갔어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학교에서 다 펼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떨려 하거든요.
두렵죠.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서 이제 인생이 판가름 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12년 동안 했던 걸 단 하루 만에 평가하다니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죠.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들이 3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녹여서 나오는 것을 제끼고 하루 만에 시험을 보는 그 하루의 시험이 그 의미를 덮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생각 외로 꽤 크게 마음속으로 성숙해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느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올해는 또 어떤 문구가 나올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다르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건 비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평가 혹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과정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건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이신 용인 3개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건강한 얘기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들의 속도에 눈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용인 3개고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이 아이들이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런 자리를 오늘 힘들게 학교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나와서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몇 마디 짚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번에는 마스크 쓰고 만나요. 감사합니다.